뉴스레터를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실패 없는 고객 상담, 고객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고객 페르소나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페르소나는 마케팅 하시거나 그리고 또 광고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핵심 고객,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지만 주력으로 많이 만나는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 상황들, 그들의 상황을 이제 가상으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고객 페르소나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제 핵심 고객 연령층은 43세, 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제 코어 타겟이에요. 그래서 저는 43세 주부로 페르소나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나 43세고 주부입니다. 거주 형태는 현재 상태는 육아를 하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했어요. 출산 이후부터는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고요. 거주 형태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값의 60대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대출을 상환 중입니다. 배우자는 47세 김종현으로 잡았고요. 현재 준 대기업의 차장이고 연봉은 8천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녀는 8살의 딸이 있고 6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는 인당 한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일과는 어떠냐면 오전에는 당연히 큰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요. 이후에는 동네 또래 어머니들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카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오후에는 아이들을 픽업하고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교육비 때문에 이제는 부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또래 엄마들과 교육에 관한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이제 40이 조금 넘어가니까 몸이 조금씩 아파와요. 대장 용종을 건강검진 때 대장 용종을 제거했고 가슴에도 결절이 발견됐대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또 대출 상환도 해야 되니까 남편의 건강도 관심이 많고 또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 비자발적인 실업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일할지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이런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예요. 내가 정한 코어 타겟 페르소나는 어떤 고민을 할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이요, 고객의 관심사예요. 페르소나는 내가 한번 작성했다라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객층과 상담을 해서 이들이 했던 얘기라든가 이들의 고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페르소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표현, 관심사, 고민거리를 잘 정리했다가 페르소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고객의 고민, 이게 관심사다. 우리도 우리에게 연관된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워낙 요즘에 관심 가질 것이 많고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요거 2대 치료비, 이거 메리츠에서 나왔지. 많은 신입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선택장애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할지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추려야 되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까 43세의 고객을 페르소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좀 찾아봤어요. 40대가 혈관 질환으로 어떤 고민을 할까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5년간 뇌동맥 환자 50%가 40대에서 60대 여성이래요. 40대 이후부터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고객 언어로 내가 화법을 작성하려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야겠죠. 기사에서 40대 여성 50%래요. 뇌동맥류 환자 사망률은 30에서 40%래요. 2대 치료 중에서 40대 여성 발병률이 높은 경증 뇌혈관 질환, 여기 보면은 여기 I 67입니다. 요거요.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해서 화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은 그겁니다. 문자를 보내든 처음에 서두를 시작하든 40대 여성 2명 중에 1명이 뇌동맥 환자인데요. 그 중에 4명은 사망까지 이룬대요. 40대 여성이라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하는 뇌동맥류, 이 질병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뇌동맥류 파열 시에는 사망률이 40까지 가고요. 혈관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하지만 뇌혈관 검사 받기 전에 뇌동맥류를 보장하는 2대 질환 치료비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 치료비는요 1억 2,500만 원까지 보장하고요. 재활치료 보장하고요. 발병률 높은 협심증까지 보장을 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이거는 제 페르소나에 맞춘 화법이에요. 고객이 들으려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냥 2대 질환 치료비가 나왔어요.
이거 보장 되게 많이 해주고 오래 해주고 대박 좋아요 라고 하면은 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 없는데 라고 이 얘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질 않아요. 40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래요.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도 50대를 그냥 쓰는 게 나을까? 그거보다 좀 더 와닿는 표현이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럼 너랑 나랑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이다.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50보다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쓴 거예요. 그 환자 중에서 30에서 40보다는 그 중에 4명이 사망한다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저는 4명인 사망이라고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나 가족력 있다면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만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2대 질환 치료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가족과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자녀로 딱 찍은 게 자녀들한테 큰 집착과 큰 기대를 하는 게 40대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가장 기대가 높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뭔가 기대감이라든가 현실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뭔가 큰 기대라거나 내 자녀가 되게 좋은 학교를 가거나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다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지요. 그래서 자녀들이란 표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설정해 놓은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그들한테 먹힐 만한 얘기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많은 그 설계사님들 착각이 많은 내용을 알려주면 상대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은요, 본인의 관심사 외에 많은 정보는 오히려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품 나오면 뭐 이렇게 뭐 대박 좋은 거 나왔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FC가 봤을 때 좋은 거고요. 설계사가 봤을 때 좋은 거고요. 고객은 그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카톡에 보면은 그 배경 화면에 그 보험사에서 본 그런 리플렛 같은 거 신상품 나온 거 그거 그대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그걸 와서 볼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리플렛 같은 경우는 설계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찝어서 거기에 작성했다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넣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설계사 교육용이라고 맨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한테 제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있는 설계사들한테 설계사를 위한 그 리플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객한테 보여준다? 그 얘기는 그냥 그 메뉴 쇼핑 그런 메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좋은 거 있어 라고 딱 던져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데 페르소나에서 벗어난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화법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페르소나 이외의 고객들을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나의 코어 타겟인 페르소나에 대한 그런 화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화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연령층의 화법을 더 확장시켜 가면 돼요. 대부분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는 그 누구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하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최소한 그들한테는 와닿는다는 거예요. 가입하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40대 아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봐요. 50대도 가입돼요? 60대도 가입돼요?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르소나에서 벗어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대상이 모호하면 상담도 모호해지고요. 설명도 모호해져요. 냉정히 말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담이 뾰족해지고 엣지 있고 뭐가 하나가 딱 남는 상담을 하려면 이 페르소나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한테는 귀에 쏙쏙쏙 들리는 그런 상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 없는 상담, 고객 언어 말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하나 예시를 들까요? 독감 치료비 90만 원. 금 쪽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KB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독감 치료비 90만 원이래요. 대부분 그냥 독감 치료비 90만 원 이렇게 싼 보험료 이런 거 얘기하겠죠. 얼마나 와닿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할 내용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7세에서 12세 연령대의 독감 발병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배 증가했대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2.5배래요. 왠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같으면 얘기할 때 7세에서 12세 아이들 작년보다 독감 발병률 8.4배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하면 12.5배가 증가됐어요.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가 필수이지만 독감 치료비 90만 원 받는 플랜이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독감 치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화법을 쓰겠다. 동일한 상품이어도 이제 50대를 타깃할 수 있고 60대를 타깃팅할 수 있어요. 5, 60대 독감 사망률 몇 퍼센트? 10명 중에 몇 명은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40대가 가장 많이 드는 보험이 독감 보험이래요.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40대가 부모님 가장 많이 가입시켜주는 보험이 독감 보험입니다. 그렇게요. 똑같은 타겟이지만 그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40대 제 페르소나 들으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녀 갖고선 40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 보호. 그러면서 때 아닌 효도보험. 40대가 왜 독감보험을 가장 많이 들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처음에 제가 자녀 보험으로 7세에서 12세가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게 독감이기 때문에 독감보험 가입하세요. 요 멘트와 50대, 60대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이거는 같은 상품이지만 고객이 받아들일 때는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타겟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고객이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부모님 가입해야 되는구나. 그것과 내 자녀 가입해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간병인 보험도 똑같아. 40대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가입해주는 보험이 뭘까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40대 자체를 타겟팅해요. 그러면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간병인 보험. 왜? 자녀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 실패 없는 말하기를 위해서 고객 페르소나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뤄봤는데 여기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